김용선 박사의 동영상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파력이 강한 이 코로나가 전국을 지금 아주 뒤엉켜 놓고 흔들리게 하는 정도의 엄청난 지금 여파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 와중에 부동산 정책이 아주 흔들거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와중에서 저 또한 부동산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어제와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전화를 받은 것이 기획부동산의 실체, 쉽게 말해서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땅을 매입한 그런 사례가 있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획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기획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도 서너 건을 올렸고요. 특히 성남에 있는 성남 금토동에 있는 그 부동산 토지 그 관련된 내용에서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성남에 있는 금토동에 있는 기획부동산 아마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자만 해도 저한테 몇 통화 전화를 했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사가지고 저 같은 전문가한테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제발 묻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또 기획부동산이 어떤 땅을 주로 파는가,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부동산에 속는 사람은 누군가? 그 내용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얼마 전까만 해도 기획부동산의 대북격인 그 회사가 삼흥 또는 21세기 컨설팅 등 한때 맹위를 떨치던 그런 부동산 회사의 이름은 연관되어 있어서 들어는 봤지만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던 간에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들어봤을 겁니다. 수없는 텔레마케터의 전화에 부지불식간 연관이 되어 있을 건데 자, 여기 사파를 보시면은 여기 고객님이 고객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고 그 기획부동산에서 전화를 하니까 여기 복부인같이 생긴 분이 너나 많이 사세요 하는 그런 사파가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들은 알려진 것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피해자를 양산을 했습니다. 알려진 것이 그래하고 알려지지 않는 사실까지 한다면은 그 피해자와 그 아류에 있다가 새로이 회사를 차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규모까지 따진다면 아마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많은 피해자를 양상시킨 곳이 소위 기획부동산이라 일컫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은 기획부동산, 이 기획부동산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기획부동산을 강남이나 선릉이나 또는 이쪽 개발되는 주변 지역에 부동산 이 기획부동산을 차려놓고 엄청난 이런 차익 또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을 갖다가 소개하는 그게 문제라서 그러는 것이지. 자, 기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를 꾀하여서 계획한다. 부동산이 자연, 생산도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현재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일반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의미는 투자적 입장에서 자산을 불리는 수단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대중화되고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획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이 기획이라는 것은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단순하게 매각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만 생기지만은 여기에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서 분양할 경우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비롯한 여러 공작물을 건축하는 것도 기획이요.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것도 기획입니다. 즉 부동산을 가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부를 늘리는 것이 참된 의미의 기획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의 기획부동산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기획부동산의 사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기획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수익이 아닌 바로 회사 수익에 중점을 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부가적인 설명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불리는 기획부동산은 이와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분할 또는 공유 지분으로 매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된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기획한다는 의미는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어떻게 분할 또는 공유 지분을 나눠서 매각할까에 대한 답을 내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기획은 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닌 기획부동산의 회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계획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안타깝다는 거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는 사활을 걸고 싼 매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법인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료나 경비 지급, 그리고 인포메이션 근무자, 탑사 담당자, 총무, 텔레마케터, 이들을 관리하는 부장, 실장, 이사, 사장, 그리고 회장에 이르기까지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을 매각하면 모두의 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매 차익이 많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남겨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의 단점이 되겠죠. 매매 차익이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무한정 땅값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땅을 싸게 매입해야 되고, 개발 가능성보다는 싼 땅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획부동산은 어디에서 많이 설치느냐?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7월 달에 이 기획부동산에서 이마를 쪼개 파는 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사파가 아주 재밌습니다. 부동산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텔레마케터들이 많이 있는데, 자,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주로 나온다는 내용을 필두로 해서, 그렇다면은 아무 지역이나 선정할까? 지역적 선택은 반드시 호재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박이 꿈인 거죠. 땅 투자는 불패, 대박의 단어와 일치된 이미지를 남긴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에서 파생된 그림자이고, 이것이 투자자들을 땅 투자로 이끄는 바닥의 기조라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호재로 질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대박의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브리핑, 땅값이 크게 상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세종 서울 고속도로 또는 포천 세종 고속도로, 제2경부도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와 제2유곽순환 개통을 앞두고 노선이 지나는 용인, 양지, 원삼, 안성, 보계, 고3 등이 주둔 사업지역이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토지거래 후약은 절대 외입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매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인이나 안성 땅을 팔면서 기흥역이나 동탄의 역사 주변을 거론하는 것은 대박의 꿈 실체입니다. 무슨 역사 애정지에 지금 7, 80만원에 100만원에 매입해 놓으면 향후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러한 순진한 텔레마케터들의 설명에 속아 넘어가서 땅을 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개발 가능한 토지를 도로 지분에 대한 추후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정리해주고 개별 등기를 해준다면야 가격이 다소간 비싸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선량한 국민들의 바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금 전까지 쉬쉬하는 그런 부동산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계약서는 지금도 써지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컨설팅과 이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오면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습니다. 첫째는 토지에 대한 문의안입니다. 토지에 대한 문의안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피해를 많이 입는. 땅에 대해서 알면은 기획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형의 땅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과 지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지적 또는 법도 모르고 심지어 땅의 위치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발 가능성, 시세 검토 등을 해보면 매입 불가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초보 투자자들이 주로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주도에 사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원했습니다. 용인 쪽에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제주도에서까지 연락이 오는 것 보니까 실제로 꼭 투자하실 분이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땅을 좀 사서 거기다 농사도 좀 짓고 그러면서 농막 같은 걸 지어놓고 편안한 여생을 즐기려고 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다시 또 어제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오느냐, 용인에 있는 땅을 샀대요. 근데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에도. 그래서 땅을 사놓기 전에 좀 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일단은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하신 분이라서 또 굉장히 착하신 분이라서 그러면 집원을 대봐라 했더니 집원을 딱 보니까 이건 기획부동산이고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울고 불고 하지만은 변호사까지 사야 되느냐 어쩌냐고 하지만은 저로서는 거기까지 제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나이는 40대 안팎이 많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사회적 자리를 잡고 작은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기인데 그래서 대박의 꿈을 안고 토지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내가 좋은 정보를 물어봤다. 우리 같이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셋째, 금액은 1억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주를 이룹니다.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험이 많아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또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자금 또 지분 투자이면서 30평에서 50평 정도 안 되는 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땅 투자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이죠. 네 번째는 주로 지인의 소개로 매입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남이가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회사의 속성인데 보통 텔레마케터들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3개월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기다려주지만 그 이유는 토지 매각에 대해서 다그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연구를 통해서 토지 매각을 종용을 하는 경우가 기획부동산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획부동산은 잔금 전까지 주변에 잘 알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놓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 지역 중개업소에 전화하면 계약이 깨질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투자자에게 주변에 알리지 말 것과 가급적 빠른 잔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매대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이에 유행해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짚고 매입을 해서 더 이상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유형. 자, 여기 4파서 나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입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을 하고요. 지분 이전 등기 방식이 되겠고 미등기 전매나 무단 처분 또는 도시형 기획부동산 이런 기획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서 부동산 투자
또는 토지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권리 분석에 의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용인시와 안성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좋은 물건으로 기획부동산의 물건이 아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소개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